그러면은 이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제 베로나 대 피오렌티나 세리에 A 경기부터 먼저 진행할게요. 베로나 대 피오렌티나. 이거 약간만 더 크게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자, 베로나 대 피오렌티나. 일단은 뭐 양팀의 라인업을 비교를 해보자면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좀 풀라인업입니다. 반면에 그리고 이제 베로나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1명 결장. 그렇죠. 물론 뭐 이제 지금 베로나 자체가 뭐 그렇게 공격수가 뭐 한 명에 몰아서 넣은 그게 아니라 이제 여러 선수들이 네, 각기각색으로 좀 넣기 때문에 뭐 이 공격수 뭐 한 명의 결장이 그렇게까지 큰 타격은 아닐 거예요. 베로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한 선수가 다 몰아서 넣는 게 아닌 그래도 여러 선수들이 뭐 가지각색으로 다 넣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네,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약간 양 팀의 행보를 보자면은 이제 피오렌티나가 이제 브라가 원정에서 대승을 거뒀었죠. 4대 0으로.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또 2차전도 3대 2로 네, 아주 두 경기 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지난번에 또 엠폴리한테는 또 무승부를 거뒀죠. 아무래도 체력적인 이슈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원정에서의 피오렌티나를 또 보면은 이제 리그에서는 원정에서 월드컵 휴식기 이후 지금 승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쵸. 자, 국제대회에서는 이제 브라가 상대로 유로파에서 진짜 대승을 거뒀지만 막상 리그에서 원정 피오렌티나의 성적은 네,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 경기 월드컵 이제 휴식기 이후에 이제 네, 원정에서 이제 리그 기준으로 세 경기를 치렀는데 지금 1무 2패로 좀 많이 저조합니다. 그쵸? 아무래도 지금 승이 없죠, 원정에서. 반면에 뭐 이제 지금 베로나 같은 경우 월드컵 휴식기 이후에 패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베로나가 그래서 이제 리그 기준으로 뭐 4경기 정도 치렀는데 거기서 이제 3승 1무 정도. 네, 압도적인 성적이죠, 이 정도면. 그 시즌 초에 베로나가 제가 진짜 너무 약간 약팀이다. 이제 완전 왜 이렇게 좀 못하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말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월드컵 휴식기 이후에 베로나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는 진짜 많이 안정됐어요. 경기력도 안정되고 공수 밸런스도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 홈에서는 그래도 나름 예전에 저희가 알던 홈 베로나의 그런 네, 위상을 좀 엿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홈에서의 베로나랑 원정에서의 피오렌티나의 그런 분위기 자체가 많이 다르죠. 그리고 여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경기 양상으로 봤을 땐 전반적으로는 근데 이제 볼 소유는 아무래도 피오렌티나가 좀 할 것 같아요. 왜냐면 피오렌티나 자체가 볼을 약간 소유하면서 그렇게 이제 경기를 진행하는 스타일의 팀인데 베로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그쵸, 볼 소유를 좀 많이 못하는 어려워하는 그런 팀이다 보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마 점유율 자체는 피오렌티나가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느 정도 공격 기회도 더 있겠죠. 하지만 원정에서의 피오렌티나는 좀 약간 지금 평균적으로 골 결정력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찬스 메이킹을 어느 정도 하는데 그거에 대한 그런 결과값 골 같은 게 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게다가 지금 홈에서 뭐 베로나 분위기도 좋고 수비도 지금 안전하다 보니까 피오렌티나 입장에서는 베로나 원정에서 어느 정도 고전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석 결과로 보면 네, 베로나 저는 이거 프랜스 쪽 보고 그리고 고배당으로 그러면은 역배승이나 무승부 중에 하나를 봐야 될 텐데 저는 이거 무승부 볼게요. 네. 무승부 보고 2.5 기준으로 또 언더 볼게요. 왜냐면은 이제 피오렌티나의 원정 득점력이 어느 정도 지금 좋지가 않다 보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그리고 경기 양상도 솔직히 두 팀 다 엄청 공격적으로 하는 스타일도 아니다 보니까 네,
그렇게 약간 저득점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네, 예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엔 베로나 프랜승 무승부 그리고 2.5 기준으로 언더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추천이나 즐겨찾기 혹시 한 번씩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바로 그럼 다음 경기 가볼게요. 라치오 대 삼프도리아. 일단은 이제 라치오 삼프도리아가 참 지금 너무 페이스가 많이 아니죠. 자, 일단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뭐 삼프도리아는 어느 정도 풀 라인업입니다. 반면에 지금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결장. 네, 이런 식으로 보여지고, 이것도 아까 그 이제 베로나랑 피오렌티나 경기랑 마찬가지로 삼프도리아 자체가 좀 볼 소유를 좀 어려워요. 볼 점유가 많이 안 된다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라치오 같은 경우에 이제 어느 정도 그 볼 소유를 하면서 지금 아까 피오렌티나처럼 볼 점유 위주로 이제 계속 공격을 전개해 나가는 그런 팀이다 보니까 경기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도권은 어느 정도 라치오가 가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쵸. 일단 뭐 삼프도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홈에서 리그에 일단 홈에서는 승리가 없고 원정에서는 뭐 한 2번 정도 승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네 많이 안 좋아요. 삼프도리아가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부상 여파도 있긴 했지만 그냥 이제 분위기 자체가 지난 시즌이랑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지금의 삼프도리아는 저희가 아는 그 예전의 삼프도리아랑은 많이 다릅니다. 네, 그리고 공격력도 확실히 지금 죽어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 제공권 면에서는 그래도 이거 뭐 삼프도리아가 어느 정도는 네 이점이 있어요. 왜냐면 삼프도리아 자체가 이제 진짜 제공권 자체가 좋다 보니까 공중볼 경합에서 되게 이제 좋고, 반면에 이제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중볼 경합이 좀 취약하다 보니까 약간 좀 이제 삼프도리아가 득점할 수 있는 루트가 어느 정도 세트피스, 코너킥 같은 데서 약간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뭐 그 외에 지금 뭐 여러 가지 면은 라치오가 지금 우위인 상황이죠. 월등한 상황. 월등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침투, 삼프도리아가 뭐 지금 침투에 대한 수비도 많이 약한데 라치오는 침투에 좀 능하고, 그리고 이제 골 결정력은 뭐 이제 너무 차이가 나죠. 그렇죠. 일단 삼프도리아가 골 결정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뭐 이런 거, 네 이런 걸 뭐 포함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는 그래도 삼프도리아보다 라치오가 훨씬 더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뭐 이제 한 가지 약간 불안한 점을 꼽자면 일단 지금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치오의 득점력이 좀 네 살아나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무득점인 경우도 있고 진짜 많이 내야 2점, 약간 그렇게 좀 공격 면에서는 약간 아무래도 좀 답답한 면이 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되는 상황이라 지금 현 상황에서 봤을 때는 약간 라치오의 그런 시원한 대승까지는 없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한 그런 대승은 약간 기대하기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쵸. 그러니까 한 가지 지금 라치오한테 약간 불안한 점은 이거예요. 그냥 득점력이 좀 약간 많이 저조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를 어느 정도 잘 이끌어도 뭔가 이제 결과적으로 안 나올 수 있는 경우도 약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요. 아무래도 이제 축구는 네 다른 것보다 골을 넣어야 이길 수 있는 경기다 보니까. 네. 그래도 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뭐 삼프도리아 쪽을 보기는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라치오 승 쪽을 보고, 이거는 저는 그냥 고배당으로 한번 햄무 가져가 볼게요. 왜냐면은 이유는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그 뭐냐 득점력이 지금 라치오가 굉장히 많이 죽었기 때문에 네 현 폼의 라치오가 삼프도리아 상대로 막 이겨도 대승보다는 1점 차 정도의 승리로 네 결과가 나지 않을까 예상을 해서 고배당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햄무 한번 가져가 보시는 거 네,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요 경기는 이제 라치오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 햄무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라리가죠. 오늘 이 주말에는 워낙 경기가 많다 보니까 한 열 몇 경기 한 번에 좀 빠르게 해야 돼서 약간 좀 부담이었는데, 이제 다시 평일로 되니까 경기 수가 확 줄어가지고 네, 좀 여유 있게 할 수 있게 됐네요. 아, 자, 일단 이제 비아레알 대 헤타페, 자 라리가 경기입니다. 비아레알이 최근 좀 상황이 많이 안 좋은 상태예요. 네, 뭐 이제 안 좋은 상태다. 그쵸. 뭐 이제 그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에 지금 4연패 중이고, 게다가 이제 그 경기마다 지금 매 경기 지금 실점 중. 그쵸. 이런 어느 정도 수비력적인 문제 플러스, 그리고 이제 경기력도 이제 떨어진. 네, 이 4연패 기간 동안 비알레알 경기 좀 보면은 그 예전에 그 비알레알이랑의 경기랑 좀 많이 다른 거를 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이제 진짜 공격할 때는 깔끔하게 이런 메이킹이 되고, 그리고 전개도 굉장히 좀 잘 됐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다 안 되는 상황이라 전개도 지금 별로고, 그리고 이제 공격력도 좀 많이 아쉽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비력에도 지금 예전보다 많이 좋지 않은 상태. 전체적으로 좀 많이 떨어진 상태다.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면 최근 뭐 3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분위기로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월드컵 휴식기 이후에, 물론 이제 원정 기준이에요. 홈은 아니라 원정에서 강팀들만 만났죠. 근데 네, 생각보다 대패한 경기가 없어요. 심지어 이제 꼬마랑은 무승부까지도 없고. 그쵸. 그리고 뭐 이제 그 이제 헤타페가 이제 월드컵 휴식기 이후 원정에서 만난 그 3경기가 다 이제 세비야, 홈 세비야, 그리고 홈 바르셀로나, 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렇게 지금 3팀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런 팀들 상대로 세비야나 바르셀로나한테는 1점 차로밖에 안 져서 네, 되게 졌지만 잘 싸웠고,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무승부를 했어요. 홈 꼬마에서. 그러니까 약간 좀 지금 젖잘싸 약간 느낌. 괜찮은 활약 보여줬다. 여기서 봤을 때 세비야한테 2대1 패. 잘했죠. 지금 홈 세비야가 물론 오늘 뭐 이제 오사수나한테 3대2로 지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 되게 압도적으로 연승도 많이 하고 진짜 경기력도 좋은 그런 세비야인데, 그런 세비야한테 2대1이면은 네, 되게 선방했다고 보고, 그리고 바르셀로나한테도 지금 1대0 패. 이거는 뭐 졌다고 해도 되게 잘한 거죠. 홈 바르셀로나 상대로 1점 차로 졌다는 건 바르셀로나한테 1대0 패. 네. 그리고 이제 꼬마한테는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1대1로 심지어 무승부를 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제 월드컵 휴식기 이후 헤타페의 그런 네, 3번의 원정 경기였는데, 그 원정 경기에서 결과적으로 뭐 패가 좀 있긴 하지만 대체로 무너지지 않고 잘 싸웠다. 네, 제가 이런 식으로 좀 평가를 하고 싶어요. 자, 그리고 뭐 지금 비알레알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네, 별장자들이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 이제 약간 경기적인 양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비알레알은 아무래도 볼 점유율은 좀 우세할 거다. 왜냐하면 헤타페가 좀 볼 소유가 어느 정도 약하기 때문에, 좀 안 되기 때문에. 네. 하지만 지금 이제 거기다가 이제 비알레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점 중에 하나죠. 침투 공격이 지금 비알레알이 원래는 좋아요. 그리고 이제 헤타페가 이제 좀 침투 수비가 많이 약하긴 해요. 그러다 보니 내가 효과적일 수 있지만, 아까도 근데 언급했던 바 있었지. 지금 비알레알은 그 예전 비알레알이랑 좀 많이 다르다. 완전히 지금 네, 경기력이 너무 안 좋은 그런 비알레알이다 보니까 요런 침투 공격 이런 거 자체도 지금 제대로 약간 전개가 안 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는
약간 지금의 헤타페한테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최근 이런 뭐 침투 공격조차도 제대로 지금 전개가 안 되는 비아레알이기 때문에 아마도 좀 믿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뭐 배당 대비했을 때도 솔직히 비아레알 쪽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뭐 헤타페도 뭐 분위기가 나쁘지 않고 비아레알은 연패 중이고 게다가 경기력도 진짜 눈에 띌 만큼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고, 네 이거는 뭐 여러 가지로 네 비아레알 쪽을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분석 결과로 네 보면은 이것도 헤타페 쪽 그냥 프랜승을 보고 그 고배당으로 이제 잡아가지고 역배냐 이제 무승부냐인데, 솔직히 역배 잡아가기 또 애매하죠. 헤타피가 그렇다고 지금 원정에서 공격력이 썩 좋은 것도 아니고. 네 그쵸. 일단 뭐 양팀 다 일단 득점을 할 수 있냐 없냐 그것부터가 일단 의문이기 때문에 그냥 요거는 역배 쪽보다는 아무래도 무승부 쪽 도전을 해보는 게 더 나아 보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제 2.5 기준으로는 언더 볼게요. 아무래도 비알레알도 일단 공격이 되게 안 좋고 헤타페는 지금 어느 정도 수비가 되긴 해서 네 비알레알도 뭐 쉽지 않을 것 같고, 헤타페 같은 경우에도 뭐 비알레알 수비가 최근 뭐 많이 안 좋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격 자체가 좀 안 좋은 팀이다 보니 네 이거는 아무래도 2.5 기준으로는 언더 쪽이 그나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헤타페 프랜승 그리고 무승부 2.5 기준으로 언더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뭐 오늘 뭐 해외 축구 같은 경우에는 네, 세 경기뿐이라 좀 빨리 끝났는데 네, 어느 정도 네, 약간 분석이나 이런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네요. 네. 일단은 그러면 오늘은 네, 해외 축구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